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를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민주권 공론장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뒤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포동 빈집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전포동이기 때문에 전포동을 달았는데 부산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 빈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고통 이웃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는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발제를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계 이창욱 건축사님께서 오랫동안 좀 고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문가 입장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 시리즈로 해서 빈집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조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고 그러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을수록 토론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토론은 1시간 정도 진행될 겁니다. 조금 앞에가 짧아지면 1시간 한 10분 정도 해서 퍼실리테이터 분들께서 진행을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김양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조현나, 네, 조현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유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총 3모둠으로 진행될 거고요. 뭐 주의사항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유천욱 캘리토닉 건축사님 모실 건데 그 수사님께서 이거 판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좀 부담을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캘리토닉 유창욱이라고 전포초등학교를 나오고 항도중학교를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부산 내려서 활동한 지는 한 12년, 1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제 뵀는데 나이로는 제가 제일 밑에서 몇 번째 될 것 같습니다. 빈집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드렸던 자료는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이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글 쓸 기회가 있어서 빈집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내용 위주로 해드리고 조금은 빈집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셔가지고 아직은 자세히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 꾸며왔습니다. 크게 3파트로 이야기할 거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집을 보기 이전에 이게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지문화재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포동과 관련돼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재미있는 사업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과 뒤에 이제 설명드릴 빈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켰던 건데 이거는 부산광역시 2040 도시기본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전포동 부산진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축대로 이제 녹지, 그린 코리더,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포동이 어디 있냐? 요쯤에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내용은 싹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물길이 이렇게 와서 서면시장을 흘러가고
그다음에 우리 부전 도서관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시민공원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시민공원이 옛날에 홍보되었으니까 그 물자를 올리기 위한 어떠한 그 길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친구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계획 안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느냐, 경부선을 지하화한다 해가지고 여기 차량 정비장 있는 이쪽을 지하에서 이쪽으로 단감동하고 계금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서면 1번과 이 물길을 청계천처럼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장님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저는 이제 전포동 주민이기 때문에 전포동에 관련돼 있는 어떤 스토리가 없겠느냐라는 걸 봐가지고 물길이 실제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는 지금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전포동에 관련돼 있는 거는 무한선 철로가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지금 항도중학교 바로 뒤에 있는 길 자체가 옛날에는 철로였고 제가 어릴 때 그 철로에서 돌 던지면서 놀던 기억이 있고 동전 펴려고 철로 위에 올려놓고 했던 기억도 있는 그 우암선 철로가 전포 그 놀이터 시장 바로 밑에 블럭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굴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굴다리도 지금 없어지고 지금 철길이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축이 있다는 거를 이게 전포동 주민으로서 가장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이런 여기가 이제 지금 바로 요 뒤에 항도중학교 뒤에 골목이지 어릴 때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 시장도 있고 옛날의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역사적인 추후로 드러내기에 재밌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다시 어렸을 때 살던 집을 새로 신축을 해서 건축상도 받고 하면서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 재밌는 스토리를 끌어낼 수 제일 중요한 자원이 무한선 철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뒤에 이제 빈집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철길이 이렇게 오는 이쪽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황령산에서부터 녹지축이 내려오는 데다가 송상현 광장 시민공원이 있고 부전역도 지금 보니까 뭐 KTX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부전역도 개발이 되는 데다가 전포동 카페 골목이 양쪽으로 있는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여기 대도자동차나 아이파크 밑으로 있는 이쪽 블럭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상권 1위가 여기입니다. 2위가 동네 전철역 인근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옛날 이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고 요 카페 골목도 계속 옮겨오고 있는데 전포동 놀이터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시장을 가보시면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약간 전포동 놀이터 시장의 전통적인 어떤 상권이랑 새로운 상권들이 지금 계속해서 섞여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밖에마을 TV도 밖에마을이라고 예전에 센터도 여기 있었고 한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상황에서 지금 요 학교가 성전초등학교하고 항도중학교하고 있는데 요까지 여기에 있는 요 블럭이 어떤 느낌이냐니까 도시 속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섬. 어떻게 개발도 못하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아파트로 둘러싸인 데다가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지금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합이 두 개가 해가지고 싸우고 가고 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생각에는 이 녹지축에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포동에서는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있던 찰나에 빈집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예, 빈집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저 나름대로의 이러한 쇼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을 하자는 게 제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무언가라도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드린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이후에 그 다음에 내용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2017년 지금 이제 이 중간쯤 어딘가에 가고 있겠죠. 이 말은 뭐냐니까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문제라는 것을 그냥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 전국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 거지. 부산만의 어떤 특수한 무슨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양한 이유는 아시겠죠. 인구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이제 전국의 빈집이 이 정도인데 부산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국가 통계 포털에 보면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일단 믿지 마십시오. 엉터리이기 때문에. 엉터리인 이유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빈집이 문제가 되다 보니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경남이나 부동산원에서도 이렇게 빈집이 어디에 가면 빈집이 몇 채가 있고 이걸 데이터를 해놨는데 이것도 엉터리고, 경남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당선되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예술가들한테 준다든지 젊은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질적이냐 저게, 아니면 열심히 보라고 보이기 식으로 해줬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다양한 자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인구소멸이 광역시 인구소멸인데 거의 다 부산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인천, 부산, 대구, 부산. 이 부산이 지금 보면 인구소멸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좀 심한 데가 원도심 쪽이니까 서구, 동구, 영도구 이쪽은 말할 것도 없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뉴스는 재작년에 띄엄띄엄 나오다가 작년에 좀 많이 나오다가 올해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지금 원도심이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 부산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에서 갑자기 빈집 관련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서 9월 5일, 9월 29일 한 달 동안 부산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회의를 만들어서 사람을 전문가들이라고 모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보면 법적으로 뭐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요건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거의 그 회의 때 했던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말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앞에서 엉터리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관이 한국부동산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는 것만 실태조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너무 많은 힘을 줘놨는데 본사는 대구에 있고 근데 부산 진구의 전포동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은 한 명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 왜 앞에서 했던 조사들이 다 엉터리냐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거는 소유자가 있는 땅을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영도의 예를 하나를 들면 한 80몇 채, 100몇 채인가? 그리 빈집이 있다는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거의 800몇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0몇 채는 뭐냐? 무허가집이죠. 그럼 무허가집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1번입니다. 1번. 어느 나라를 가도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물론 어떤 사업에서 돈이 쓰였을 때 국민 세금이 쓰였을 때 무허가까지 돈을 써야 되냐는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 일단은 조사는 정확하게 해놔야지 그 무슨 대응을 할 건데 조사가 바로 안 돼 있다는 게 이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이런 것들이 점선면 단위로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부산은 매입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어딘가에서 외국에서 했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드러났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산에 갖다 끼운다고 해서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대표적인 얘가 우리 담장에 페인트 칠했더니 이쁘더라 그랬더니 뭐 전국에 다 이쁜 페인트만 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뭐 점선면으로 매입하겠다. 세종시는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제가 알고 있는 건 세종시는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도를 함부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지 지금 국가가 돈이 없어 죽겠는데 부산시에 뭐하러 돈을 주겠습니까? 부산시에 돈을 줬는데 그러면 부산 친구에다 돈을 줄까요? 안 준다고 봅니다. 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를 두드려 맞으니까 약간은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방송된 데서 지금 최대한 언어를 순화시키고는 있는데 중간에 듣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찰나에 10월 28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너졌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또 뭐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정책들을 빈집세를 내게 하자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죠.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개혁신당이 되든 누가 되든 빈집세 요거 주장하는 사람 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거의 15년인가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그럼 지금까지 안 돼 있느냐? 표 떨어지는 소리기 때문에 안 돼 있죠. 일본은 왜 그 빈집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해도 이걸 철거를 안 하느냐니까. 일본은 철거하는 순간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 보니까 일본에서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서 적용을 시킨 건데 우리가 빈집이 지금 문제라고 빈집세를 지금 당장에 한다. 법적으로도 지금 잘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왜냐? 이 뉴스가 24년도 10월 28일이니까 무너지자마자 그날 낸 기사거든요. 이게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더 빈집이 늘어나서 지역이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 올해 47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가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2분 남았습니다. 발표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신 것보다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영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왜 중요하냐? 영국은 시작이 민간부터 시작됐고 국가가 그 민간이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국가 사업으로 격상을 시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농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활동의 가치를 이런 데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방자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지방자치들이 각자의 지역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포동을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공론장에 계시는 많은 지역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내고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그 건축은 물리적인 건데 비물리적인 컨텐츠를 정말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조금 전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니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부산에 대한 상황을 좀 안 나오네요.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실태 조사를 바로 해야 되고 부산에 맞는 거를 해야 되고 빈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내용 역사적인 축하고 빈집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맞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을 생각하실 건데 도시재생의 문제점은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의 주민이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타지의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빈집에 대한 대응은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너무 많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뭐 보시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유창욱 캐리토닉 대표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이동 동장님께서 아까부터 시간이 내신 줄 알고 예, 그랬습니다. 오셔서 인사말 하고 다시 제가 넘기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포이동의 장영권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이제 공론장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사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근태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신뢰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좀 떨리네. 먼저 우리 전포동 빈집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공론장을 준비해 두신 우리 전포이동 주민자치위원이시자 우리 부산 사회적 경제포럼 정윤식 대표님, 그리고 오늘 발제 및 진행을 맡으신 우리 유창욱 건축사님, 그리고 신미영 행복발전소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빈집이 옛날 건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지나서 아마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 전포 이동장으로 와서 사실 저희 관내
환경 순찰을 하면서 빈집들을 유심히 보고 저도 나름대로 빈집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조사되어 있는 빈집이 한 50여인데 그러니까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희 전포이동도 아마 100집이 넘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론장에서 토론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우리 이 지역의 빈집 문제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캘리토닉 유창욱 건축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 드는 게 오늘 우리가 토론할 때 빈집은 부산 전체의 문제인데요. 일단 전포동에 좀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겠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공론장을 1시간여, 한 2시간 정도 진행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얼마나 힘을 가지겠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빈집세라는 게 적용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하기 힘들 때 실어줘야 될까요? 힘을. 그죠? 빈집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빈집 문제에 관련돼가지고 적어도 분기별로 해가 4회 정도는 좀 토론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포동의 예우입니다. 근데 지금 중동구, 영도구 빈집 문제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해야만이 실천 주제들이 나오고 그래야지 여론이 형성되고 그다음 언론과 함께 그다음 정치인이 입법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진행될 일정 시간은 일단 저희가 5시 20분에 마치는 걸 목표로 좀 할게요. 그래서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 없이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를 신문에 난 거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공론장 하면서 이제 좀 하면서 드는 생각은 빈집에 관련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포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초장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별로 그게 좀 다를 거라는 지역별 특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제 생각인데요. 행정이 이 빈집 문제를 정치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 굉장히 내용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어렵다 생각해요.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맞게 또 지역의 발전과 함께 맞물려 가면서 그리고 속도도 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산일보 11월 13일 오늘 14일 어제 나왔던 겁니다. 빈집정비법 국토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내실화 소규모 개발 동력 여야 공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내 통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현성 부산 진을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진을일까요? 예. 그래서 이현성 우리 국회의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찾아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세 분이 지금 부산 쪽에서 발의를 했어요. 총 10개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3개 법안은 부산에서 됐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은 다르지만 도심지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는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서 영도의 조성환이 발의한 법안은 실태조사 내실 있게 하자. 그리고 쭉쭉쭉 놓으면서 건축 전문가 그러니까 조 의원은 법안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업무 대행하는
대상의 건축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해 행정 분담과 함께 실태 조사에 내실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은 이제 행정 처리 유사 행정 처리 중복 문제를 얘기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비효율성 문제를 짚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연대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없이 상정되고 우리가 폐기되는 법안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건 찾아보면 놀라웠던 게 뭐냐면 동명대학에서 한국빈집관리사협회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이 과에서 동명대 노성혁 로컬 콘텐츠 중심 대학 사업단장이 빈집관리사 학과를 교육과정을 연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협약에 해서 이 전문가 빈집관리사 교육의 주체가 대전에 있는 어떤 청년 그런 벤처가 와서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빈집 문제가 어떤 해결을 갈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집이 50m 지점, 100m 지점일 때마다 일단은 뭐냐면은 빈집이 있으면 공시지가 떨어집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제가 받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데요. 빈집이 발생하면 주변에 가까운 데서 더 많이 들고 좀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면 일단 재산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진다는 그 객관적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전, 그 다음에 거기에 모기, 파리, 쥐 그런 것들이 들끓게 되면서 건강의 문제와 전염병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범죄 우발 청소년들이나 뭐 누구인가의 범죄 추우니까 들어가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이 나기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발빠르게 과에서는 어찌됐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하고 좀 밀착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경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해서 부산시장에 공모상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주구장창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도 목소리에 좀 힘을 좀 보태주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빈집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부산일보 시리즈의 7번째 시리즈, 일본 도쿄의 빈집 은행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빈집 은행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평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만나보니까 일본은 이제 그렇게 외국인 포함 수요가 폭발하는 증가세다. 그래서 시스템 일원화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빈집 은행 자체가 여러 군데니까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뭐 그 사람 의견을 준 거는 K 문화로 한국도 그래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좀 체류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뭐 즐겁게 사는 모습이 초기 홍보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표 수준인 빈집들이는 사실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가능할 때 외국인이 뭐 판매하든가 또 전국의 다른 사람들이 싼 가격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좋겠고요. 빈집 중개업체에서 일본의 사례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있는데 이 업체는 어떠냐면 아키야 앤드 이나카 이 업체는 어떠냐면 이렇게 빈집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까 빈집 은행들이 전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되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 보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 빈집 은행들 플랫폼이 아키야 앤드 이나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뭘 하냐니까 매물로 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뭐 이렇게 이제 거리가 들어오면 조건에 맞는 빚을 찾아서 부동산과 연결해주는 까지입니다. 자기가 매매를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역할에서 좀 더 사람들이 빈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활성화 당국 철거 투트랙이 필요하다. 부산일보입니다. 네, 부산일보에서 이제 이런 NPO들. 그래서 일본은 NPO,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권이나 행정은 전 도시재생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활동가로 몸담고 있지만 행정 안에 들어가서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데 그게 법이 필요하고 아까 전에 모호가일 때도 안 되는 법이 많잖아요. 실제 모호가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다수인데 모호가에서는 뭔가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정이나 정치권이 움직일 때 너무 한계가 많은데 민간인이 움직이는 되게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비영리 단체가 필요하다.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해가야만이 캠페인도 일으키고 여론도 만들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춤형 빈집 해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김준현 기자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오늘 한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국제신문에 최근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찾기에 이제 우정국이랑 같이 해서 우정 순찬패를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약간 빈집이나 범죄의 징후가 보이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이 기사 보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예, 우리 하는 게 이런 방식인 거죠. 약간 문이 폼나게 뭔가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일도 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빈집세가 뭐냐면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거주나 임대를 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보유세의 일종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도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일부 선진국은 빈집세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비대화 등 빈집 발생 원인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빈집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교토시 같은 경우에 조례를 통해서 2020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제신문에 사입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빈집 찾기, 빈집 매입 첫 예산 편성, 그리고 빈집 네 채 중 한 채 25년 넘은 아파트, 이제 빈집 중에서 보통은 주택, 저층주택인데 이렇게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런 홍물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법, 뭐 이런 뭐 기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해외 빈집세 운영 보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이 이 빈집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세가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허은재 이제 한국지방연구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부과하는 게 좀 대안이 될 것 같다. 빈집세라는 규정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는 소방과 안전 사고 방지 개선의 세금으로 화재와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한 과세 목적과 의에 부합한다. 세부담이 처음엔 적지만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법이고 그래서 빈집세와 같은 상징적인 부담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빈집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 집이 허물어지거나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니까 돈이 없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빈집세를 부과했을 때 사람들이 다가갈 때 이거 이런 식의 세율을 세금을 매기는 게 맞냐라는 반발이 조세 정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명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가 빈집은 철거시 주는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페널티만 부여하는 게 허가 빈집과의 형평성 측면 맞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무가 빈집이 많은 부산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면 현장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상정이 되면 어떤 법이 상정이 되면 전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역마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의 빈집에서 왜 빈집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특성에 맞게 세제를 보완해야지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실 거고요. 네, 토론은 이제 우리 퍼실리테이터 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은 우리가 3시 저희가 일단 모든별 토론
그 인문 토론과 자료 토론까지 3시까지 하시고 10분 정도 정리하시고 4시 10분 4시까지 하시고 4시 10분까지 여기 드렸던 전제에다가 모든별로 토요된 내용들 주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모든별로 3분 정도 같이 이렇게 5시 10분부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일단은 전포동 빈집 문제, 전포동이 묻겠습니다. 여기 혹시 전포동의 주민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포동 주민. 네, 예, 골고루 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산 전역을 다 얘기하면 얘기가 구체적이나 실천에서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전포동 빈집을 중심으로 지역적 그 그림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도 시스템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 소프트웨어 누가 어떻게, 그리고 또 뭐 민간의 영역은 어떤 것들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그 조별 퍼실리테이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하나 분명한 거는 정말 누구한테 말씀드릴까요? 정영식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될까요? 김상 이쌤께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오늘은 이 공론장이 시범적인 거고요. 정말 깊이 수기가 되려면 자주 만나서 계속 얘기해야지 이 우리의 이 논의들이 정말 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미리 제가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포철도 999부터 갈까요? 네, 나와주십시오. 모두 나와주세요. 모두 함께 서시고 발표하시는 분들, 네, 3분입니다. 누가 지금 발음 좀 설정해 주세요. 길면 안 돼요. 3분으로. 네, 3분으로. 자, 누가 발표 누가 해주시나요? 우리 이영미 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경청합시다. 우리가 다른 조에서 어떻게 됐는가. 자, 박수 한번 치실까요? 이제 저희가 먼저 빈집이 사실은 우리가 전포동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부산 전 지역으로 아까 우리 발제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많은데 이제 그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제도와 시스템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살고 싶게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들도 꾸준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민자치민간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 속에서 지역에 맞는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 설정,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 또 발제자님이 계셔서 이런 정기적인 어떤 모임과 연구들을 통해서 부산형 빈지 정비 타입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빈집 정비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사례들을 좀 사건형으로 나누어서 좀 연구하고 만들 수 있다면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포동 지역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공유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노년 세대를 위한 게 필요하다면 또 그게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이렇게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 했을 때는 시설이나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망,
어떤 돌봄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시 농장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면서 먹거리를 키우고 하는 그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머물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포동 지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들 특히 이제 우리 발제자님께서 얘기해준 역사적 자원이 철도가 있대요. 전포동은. 그래서 저희 이름은 이제 전포철도 999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철도를 활용을 한다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더 특별한 공간으로서 장소로서 전포동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전포동 빈집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어떤 활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관광지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 가게만 남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한 각 지역에서 그런 어떤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빈집 활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포동의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목표 설정이 진짜 정말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동안에도 시행착오들이 빈집 개선 방향에 속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되게 중요했고요. 나중에 그 모둠은 조금 누가 한 분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들었긴 한데 또 모둠에 정리된 내용이 충분히 제가 다 이렇게 좀 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괜찮다면 유창욱 선생님께서 그냥 카톡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세 개 모둠들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가 밝은 집인가요? 나와주십시오. 밝은 집. 네. 꽉 차가. 우리가 오늘 공연장 장소가 꽉 차 있는데요. 누가 주실까요? 발표를? 네. 약간 시간 차밀리기 전에. 자, 이쪽으로 좀 서주시고요. 네, 뒤에 서주시고. 네, 아니, 이쪽도. 카메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카메라. 별로 가. 네, 시간 안 아껴. 카메라가 지점이죠. 네. 예. 반갑습니다. 2조 밝은 집입니다. 차렷 인사. 시가 저는 뭐 부산 시민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에 사는 시민이 우짜다가 여기 와서 이 발표를 하는지 제도 및 시스템은 첫 번째는 일단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주체가 돼야 되나? 일단 관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은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정 조직이 동통까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일단 1번, 그 다음에 동시에 주민이 같이 있는 여기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 둘이 합심해서 협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뭐 실제 조사된 것들을 플랫폼을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된 거를 이제 보상하고 철거할 거는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철거를 하려면 아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건축 토건 세력이라 하죠. 이미 요 재개발한다고 이미 토건 세력 부동산 업자들이 쫙 들어와갖고 이미 땅 사는 거 다 사고 쪼개놓을 거 다 지분 쪼개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와서 야 열심히 뭐 깨끗하게 합시다 했는데 알고 보면 토건업자들 배불리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주민들 중심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사실은 1, 2, 3조 내지는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지역 자치단 만들자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하여튼 제가 요즘 가장 그 관심이 그쪽에 가 있어서 결국은 알고 보면은 우리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대변하는 데가 없구나. 그 목소리를 내자 이 이야기를 잠깐 했고
세 번째 이제 빈집 정보센터하고 매칭 플랫폼 요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매칭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를 조사된 정보를 전부 다 여기다 다 담아내고 이 담아낸 거를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실제로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자본주의 부동산 업자들하고의 소권 세력과의 이 순진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해보자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빈집이 생기는 원인이 뭐고 그래서 빈집의 정의는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쭉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이익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공부가 돼야 되고 그런 아까 일회성 사실은 현대 주민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내가 정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여서 하는 그런 학습되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빈집의 활용 방법은 수두룩백백하다. 왜냐하면 기존 마을에서 쭉 하던 거를 공동으로 해내면 된다. 말레트. 그 다음에 뭐 목욕탕, 목공소, 스마트팜, 공동텃밭. 실제 공동텃밭 만든 데 많이 있습니다. 저 동광동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돌봄 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결국은 운영 주체가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데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등장할 것이고 이익이 날까 안 날까는 결국 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활용 방법은 앞으로 수두룩백백하다. 단지 이제 이런 그 공론화 작업을 요거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이 좀 데이터화하고 그걸 요청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자라는 게 저희들 저희들 반에서 뭐 다 이야기한 겁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안 받겠습니다. 예, 차렷 인사. 네,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마지막 3조, 우리 3조가 이름이 뭐더라? 나와주십시오. 점포 희망팀들 쭉 나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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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성조의 이름은 점포희망팀입니다. 왜 이래 지었는가 하면은 우리 철학 윤리를 강의하시는 우리 최홍성 박사께서 조만간에 부산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부산이 멸망하더라도 일단은 전포동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포희망팀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및 시스템인데 사실 이 제도 및 시스템은 뭐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만약에 꼭 하려고 한다면은 이 빈집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빈집 철거에 대한 어떤 법의 제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물론 이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철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가 빈집 철거를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현재 우리 새들 사업 구간에 그 재개발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투기성으로 빈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든 의견은 우리 빈집을 철거하는데 지금 현재 샛별마을 구간에서 했던 것은 빈집이 한 4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철거를 해서 공원화 시켰는데 지금 보면은 영대음이 있습니다. 빈집이 군데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반려동물을 어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와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놀면서 여러 주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이 좋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빈집을 철거를 해서 면적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가지고 그 면적에 맞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스마트팜 그래서 거기에 농작물을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빨래방 이런 것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빈집에 관련해서 어떤 철거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법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신병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공론장이 있을 때 왜 뭐가 빈집을 빨빨 철거를 못하느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니까 좀 이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빈집은 부산 소멸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뭐 최홍정 박사께서도 강력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빈집에 대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고민하는 그런 논의 필요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좀 공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셔요? 예, 그쵸. 그러니까 좀 얘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한다면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마음이 조금 실천적으로 마음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와 함께 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압박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사진 찍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예뻤어. 네. 사진 찍읍시다. 자, 교수님도 가시지 마시고 오세요. 신사 교수님 오시고 오셨는데 얼굴 모델 좀 해주세요. 다 오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자, 요 사이사이에 조금 앞으로 나갈까 사진을 찍으셨는데 촬영을 누가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촬영 제가 합니다. 네. 짜고 좀 우리가 조금 어느 쪽 좋아요 나가면 이게 좀 뒤로. 예.
카페에서 정리해야 되겠네. 의자들. 다 들어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의자. 아니, 저쪽만 쳐줄까요? 네, 네, 좀 사이에 들어오세요. 앞에 작은 사람 앞에. 자, 다 되나요? 저 저기 스님 차요. 네, 쪽으로. 자, 우리가 주인공. 제가 먼저 찍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릴게요.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사진 찍게 찍어준 사람 되버렸어. 다음 프로에서 진행을 좀 부탁드려요.